8번은 뭐 이제 와서 이거를 제대로 딱 푸는 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속도 조절도 적절히 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한쪽으로 쫙 몰아가지고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래놓고 이제 요거를 fx로 잡고 그래프를 그리던가, 아니면 이제 K를 넘겨놓고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리던가 뭐 이런저런 선택지가 있지. 나라면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싶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대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조심해 주시고, 그치? 여기가 좀 이렇게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얘를 그냥 미분 없이도 바로 그려버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철창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빨리 그리면 3차 함수고 0에서 접하고 3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니까 철창 쳐보면 바로 나오지. 1, 2, 3이네. 아주 이쁘게. 여기 2네, 2 여기. 뭐 구하는 거야? 교점 2개. 교점 2개가 되려면 여기가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2개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지, 요거. 얘가 지금 0이 되던가, 얘가 지금 0이 되던가, 이제 여기는 이제 2 집어넣는 거 빨리 계산하면 되지. 마이너스 4네. 얘가 0이거나 마이너스 4. 이러면 얘도 이제 미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 보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 됐지? 그 다음 9번도 이거 이제 기출대랑 M기출대랑 뭐 하도 해가지고 이제 이거도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어나면 효율적으로 써야지. 어떠한 수열의 처당부터 n항까지의 합, 다시 말하면 SN을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 줬으니까 실은 이거 일반항, 자 이거 등차 수열이지. 보나마나 등차 수열의 SN식이지. 공차는 2일 것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 그냥 한글로 쓸게. 첫째 항은 3일 것이란 말이지. 따라서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일 건데, 무엇의 일반항? 여기에 n 들어간 그 마지막 번째 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로 써주면 얘도 실은 뭐 4점짜리인데 뭐 거의 1분 컷 가능하지. 따라서 AN은 자리 잘 교체해주면 부분분수, 많이 하던 부분분수 형태가 바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건 B-A 하면 2분의 1 하나 생기지.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에 괄호 열고 찢을 거면 이것도 이제 연습 많이 한 사람은 바로 쓸 수 있을걸? 1 빼기 10 들어가면 21분의 1? 그럼 바로 답이지 뭐. 됐어? 됐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익혀야 된다는 얘기고,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 이제 여기에 우리가 3차식이거나 하여간 여기가 이제 그 2차식의 상수항 없는 형태가 아닌 상태라면은 이거는 이제 정석대로 요거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거지. 이때는 이제 진짜 가짜도 조심해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것도 굳이 SN 하지 말고 시그마인 채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어차피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인 채로도 바로 식을 세우는 게 좋을 것이요. 이제 지금 여기가 2차식이랑 상수항이 없는 게 아니라고 쳐본다면 얘는 이제 그냥 정석대로 n 대신에 n-1을 집어 넣으시고, 여기는 k니까 건들지 말고, 그럼 여기는 이제 n-1 제곱 플러스해서 이제 배우던 대로, 아마 여기에 이제 등비수를 하고 싶으면 막 지수식 들어가기도 할 거야.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빼줘야지. 이러면 이제 1항부터 n-1랑 다 지워지고 마지막 n이 들어간 마지막 항만 하면서 이제 아까처럼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주의, 특히나 저렇게 시금하면 이제 식이 나오겠지. 주의해줘야 되는 게 요거 조심해서 가짜 진짜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더하는 거에 첫째 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쌩까고 그냥 갖다 싹 더해버렸다가 진짜 가짜 달라버리면 답 틀려. 그치? 그래서 진짜 첫째 항을 찾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는 게 진짜 첫째 항이라 그랬어. 즉 여기에서 1 집어넣으면 A1분의 1. 그래서 이쪽에서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흘러갔다면, 그치? 하여간 뭐 그런 걸로 요거 SN 연습 진짜 기출 N기출 할 때 많이 연습했었죠. 그때 부분 아직도 요거 지금 방금처럼 바로 안 나오는 분들은 저 기출 N기출 그거 했던 거에 뭐 처음부터 가긴 또 멀고, 여기 파트라도 빨리
가보면 요 문제들 잔뜩 모여 있잖아. 그지? 가서 다시 잘 연습하시고요. 요 9번 문제도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 쓸데없이 많이 썼으면 당연히 60분이 모자라지. 그 다음 요 10번도 최근에 수능 특강에서도 뭐 했으니까 요 정적분 쪽은 빠르게씩 바로 잘 받아 적었나? 아니면 또 한 땀 한 땀씩 세우면서 했나? 이게 뭐야? A의 넓이 빼기 B의 넓이를, 즉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뺐다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A 넓이랑 더하기 B의 음수 붙은 넓이를 3이라고 준 건데 그게 바로 그냥 0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 아니야? 맞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냥 절대값 안 씌우고 그냥 정적분을 하면 수학적 면적이라고 해서 여기는 양수로 나오고 여기 넓이는 음수로 나오잖아. 근데 위에 보면 여기 좌표는 다 줬지. 그렇지? 위에 보면 인수분해서 좌표는 다 줬지. 그렇기 때문에 실은 바로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그냥 저거 fx 적분하면 3입니다 라고 그냥 알려준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전개해서 집어넣어서 계산. 그래서 빠르게 딱 컷 내고 넘어갔으면 잘 하신 거고. 됐지? 그 다음 11번. 그러니까 보통 이제 8번까지가 3점짜리 반드시 다 맞아야 되는 거. 9번, 10번, 11번, 12번 정도까지가 그래도 약간 생각이라는 건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지. 4점짜리. 그리고 13, 14, 15가 이제 조금 이제 잘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뭐 눈에는 있지? 이런 거 많이 풀어봤는데 근데 이제 딱 거기까지 많이 봤는데 하고 끝이죠. 하여간 봅시다. 얘가 지금 뭐냐면은 그거지요. 요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 곡선과 자 이제 기본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어떤 곡선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 이 위의 점과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는 요거랑 평행한 접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 쓰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좀 됐다. 요놈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 딱 접하는 그 지점 거기를 지금 P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됐냐? 따라서 지금 P의 정체가 접선 기울기가 2t인 접선 구하기 기술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접선의 기본인 세팅부터 해줍시다. 보통 우리가 t로 많이 하는데 문제에서 t를 썼으니까 다른 문자로 합시다. k, 그러면 이 참수 위에 점이니까 y좌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그럼 이 참수 미분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k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2k가 될 것이며 그것이 2t다. 즉, 그냥 K는 T다. 따라서 K라는 문자를 내가 임의로 찝었지만 딱히 필요 없네. 그냥 P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될 것이고. 됐지?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PQ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P는 세팅이 끝났어. 그럼 이제 님들은 Q를 잡아야 되고, Q라는 애는 어떻게 탄생하는 애야? 요 파란 직선이랑 만나는 요건 이제 지워줄게. 요 파란 거랑 노란색의 교점이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자네들은 파란색 직선식을 세워야 될 것이고 파란색 직선식을 세울 재료는 요 원점 지나간다 그랬잖아. 즉 파란색 직선은 현재 0,0하고 P 지나간다고 위에 문제 잘 읽어보시면 되어 있지. 우리가 찾은 요 두 개 가지고 직선식을 찾아야지. 기울기는 t 빼기 0분의 t제곱 빼기 0 하면 t잖아. 그러면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직선식은 y는 tx겠지. 따라서 저기 q좌표를 구해주려면 이제 연립해줘야지. 누구랑 누구? 요 노랑. y는 연립 바로 할게. 2tx-1이란 직선이랑 요 파란색 직선이랑 이렇게 같다라고 연립을 해주시면 되고 tx를 넘기고 식을 정리해보면 x좌표 t분의 1 확인이 되지. 따라서 q의 x좌표 나온 거지. q의 x좌표가 x분의 1 t분의 1 q의 x좌표가 t분의 1 y좌표는 뭐 아무 때나 얘가 제일 편하지 않냐? t분의 1 집어넣는 y좌표는 1이네. 됐냐? 됐지.
그래서 이제 PQ 길이식까지 잘 세워주는데, 야, 여기서 그런 사람 있어? 맞긴 맞았는데 본인이 푼 거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보기에 마이너스는 없어서 일단 부호 떼고 3번 한 사람 자수해 빨리. 왜냐면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일단 PQ 길이. PQ 길이는 이제 여기 있네. 얘랑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식 세워야 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식을 잘 써줍시다. 극한이니까 식이 좀 더럽게 나올 수 있어.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저기 극한 넣어가지고 이제 극한식 구해야 되는 건데, 얘 정리가 이제 포인트잖아. 이거 정리를 좀 잘해줘야 돼. 그냥 전개해가지고 무식하게 그게 아니라, 이게 t제곱 마이너스 1이고 t 마이너스 t분의 1이면 이 안에서 얘 만들 수 있는 거 보이냐? 이런 건 다항식의 짬밥이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t분의 1을 강제로 빼내버리면 자연스럽게 저 t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는 놈이란 말이지. 그치? 따라서 이거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시면, 그럼 얘는 t제곱분의 1 곱하기, 이제 전체 제곱이니까 따로따로 붙인 거야.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하면 이제 지저분하지 않게 식을 잘 정리할 수가 있지.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식은 이렇게 정리될 거고, 주의사항은 이제 여기에서 있죠. 여기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님들은 이거 루트 밖으로 뺄 수 있잖아. 맞아? 뺄 건데 어떻게 빼야 돼? 그냥 빼? 항상 루트 뭔가가 제곱되어 있는, 안쪽에서 제곱되어 있는 요런 거 제곱근을 뺏길 때는 부호를 신경 쓰라 그랬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꾸고 그래야 돼. 지금 얘 부호가 어떻게 돼? 저기 극한 보내는 걸 보면 알잖아. 극한 보내는 걸 보면 지금 t의 마이너스 1보다 좀 작거든. 1보다 좀 작기 때문에 t제곱 빼기 1이라고 쓰면 이거는 음수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밖에 튀어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지. 부호가 바뀌어서 나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안 빼고 그냥 뺀 사람들은 아마 계산하면 답이 부호가 반대로 나왔을 거야. 근데 이제 보기엔 없으니까 내가 뭔가 틀렸나 보다 하고 3번 했겠지 뭐. 자, 그리고 이제 올려놓자 이제. 그래서 요게 PQ의 길이고 분모에 1-t 집어넣어서 이거 이제 극한 계산하시면 되죠. 1-로 가니까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남겠지, 그치? 빠르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 12번 문제도 워낙 진행이 특이해서 그래도 기출 좀 몇 번 돌렸으면 이거 그 문제인데? 하고 아마 눈치를 채서 기억으로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기억조차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기억나서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뭐 암기 과목 테스트는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슨 기술이나 뭐 이런 거나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항을 마이너스 4라고 주고 공차는 그냥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줬지. 그럼 보통 항상 하던 대로 얘를 첫째 항 플러스 D 이렇게 두 번째 항을 해석을 해도 되지만 뭐 때에 따라서 이왕이면 두 번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하기도 하지. 그냥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D.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이런 세팅을 하기도 하지. 어떤 세팅이 더 편할지는 이후에 진행을 보고 결정해 보시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후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야. 야, 5개밖에 없네. 다 쓰자 그냥.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네. AN, 그지? 그 다음 B에는 AN 2개 더하래잖아. 등차 수열 2개를 더하래. 야,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해볼까? 얘가 공차가 D잖아. 그럼 그 공차가 D인 수열 2개를 더해서 만든 B에는 공차가 당연히 2D겠지. 2배일 거란 말이지. 맞아? 그치? 공차가 당연히 2배일 거지. 그래서 밑에 문장에서 교집합이 3개가 되라. 얘랑 겹치는 게 3개만 되라. 이런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을 3개 겹치게 만들어라. 니까 아마 내가 그때 당시에 풀어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 정도는 해보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인지는 몰라. 간격은 알잖아.
즉 N은 지금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1이면 여기가 A2고 여기가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 칸 옆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럴 수도 있고 여기부터 A1, A2 이런 식으로 얘를 좀 옮겨가면서 교점 3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지. 여기를 A1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교점이 3개가 안 나오지. 같아지는 값, 교점이라기보단 같아지는 값이 3개가 안 나오지. 그래서 후보는 말 그대로 여기서 딱 일치하거나 아니면 여기겠지, 여기. 여기서부터 A1, A2, 여기가 A3 이런 식으로 되던가. 중간에 하나가 빠졌고. 여기지, 여기도 되지. 그러니까 딱 저기 B1, B2 거기부터 이렇게 딱딱 맞게끔 이렇게 해야 교점이 3개가 가능하지. 이러면 딱 이렇게 교점 3개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 A3에서 딱 A의 1이 시작되던가 이런 식으로 3가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제 하나씩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친다면 A1과 B1이 같은 거지. A1과 B1이 같은 거야. A1과 B1이 같다 했으면 자 여기에다가 B1만 빠르게 써볼까? B1은 뭐야? B1은 A1 더하기 A2야.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이것이 B1이지. 얘랑 첫째 항이랑 같단데 야 이러면 이거 D가 지워져 버리고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온다. 그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검사해 보시면 되겠지. 그럼 이 두 번째 경우다. 그럼 A1이 B2랑 같은 경우야. 그럼 B2를 구해볼까? B2는 뭐냐? B2는 A2 더하기 A3. 이거 둘이 더한 게 B2ναι .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D고. 이것이 A1과 같은 경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자, 여기는 D 값이 뭐가 나오네? 2D가 4. D가 2가 나온다. 됐냐? D가 2가 나왔으니까 일단 잘 쟁여놔 봅시다. D가 2가 나왔으니까 뭐 A1, A2, A3 다 찾을 수 있지? 아, 모든 수열에 대해서 A 20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여러 개 나오나 보네. 자, D가 2인 경우로 그럼 좀 더 가볼까? D가 2면은 뭐 좀 더 가는 게 아니라 다 나왔지. D가 2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바로 일반항 찾자. 공차가 2니까 2n.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바로 나오지. 얘가 20이 된다. 카드는 뭐야? A20을 구해라. 자, A20. 얘네다가 20 집어넣으면 40 빼기 8. 32가 되겠네. 따라서 32 하나. 남은 하나는 여기겠네. 얘랑 얘랑 같은 경우. 그럼 이제 B3도 다시 찾아줘야지. B3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지. 요거 둘이 더한 게 B3. 즉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B3고 이것이 A1과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4D는 4. 이러면 이제 D가 1이 나오네. 그럼 D가 1이 나오면 일반항은 1은 이렇게 될 거고 D가 1인 경우에 첫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되네.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이거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됐나? 그러면 A 20번째 항은 14가 확인이 되네. 됐지? 뭐 일단 힌트부터 정했어야지. BC가 3이다. 여기 3. 그 다음에 CD가 2다. 여기 2. 그 다음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각 표현 너네들도 싫지 않냐? 알파, 베타 박아버려서 어딘지 위치나 확인해 봅시다. BCD, BCD.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확인. 둔각, 베타가 둔각이라고 알고 있고 코사인 알파 줬으면 실은 사인 탄젠트 다 준 거지. 그치? 그 다음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E. AC가 이제 요 놈이죠. 요 놈을 이렇게 1대2로 내분한댄다. 그럼 우리 많이 하던 대로 길이에서 딱 쓰기 좋게 요게 1대2라 그랬으니까 K, 2K 맞아? 그런데 여기서 좀 센스가 있다면 요게 원의 지름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공식들은 대부분 반지름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K 해가지고 2분의 1 반지름 이렇게 하지 말고 2K, 4K로 해주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런 것도 이제 쓸데없이 계산 실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깔끔한 세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래야 이제 반지름 쓸 때 편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벌써 막 보이는 거 있지. 외접 여기 삼각형들 있잖아. 여기에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잡혀 있고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잡혀 있으니 지금 막 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을 갈길 준비도 막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그림 설명 힌트도 없냐? 여기 하나 더 있네. 요거도 잘 받았어 볼까? P1, P2, Q1, Q2. P1, P2가 지금 뭔가 하니 P1, PQ가 뭔가 하니까 지금 요 길이거든, 요 길이. 이건 대놓고 지금 사인 법칙 쓰라고 지금 이 길이 잠깐 A라고 놓게. 그 다음 Q1, Q2가 이거거든. 대놓고 사인 법칙 쓰라고 지금 문제에서 아주 그냥 제발 써주셈 그러고 있네. 그지? 사인 알파분의 6은 요거 외접원 반지름도 나와 있고, 지름도 나와 있고, 맞아? 따라서 일단, 비례식부터 쓰자. 아까 문제에서 뭘 했냐? P1, P2 대 Q1, Q2, 즉 A 대 B가 3대 5 루트 2. 3대 5 루트 2라고 줬으니까, 뭐, 3B는 5 루트 2A 뭐 이런 식으로 식 하나 잘 가지고 있으시고 그 다음 계속 아까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인 법칙 좀 써주세요 하고 있는 거 빨리 써버립시다.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으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사인 알파 분의 B는 2R 다시 말하면 외접원의 지름이라 지금 딱 4K 그대로 쓰면 되지. 그 다음 저 위쪽에서도 사인 베타분의 A는 2K라고 딱 쓰면 되겠네. 요거 잘 연립해서 뭔가 얻어먹을 거 다 뽑아내시면 되겠네. 자, 근데 아까 코사인 알파 알고 있었거든.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자, 빠르게 엄마 불러서 그려버리자. 자, 알파 확인 3, 1 여기가 2루트이겠지. 그 다음 요게 예각일까 둔각일까 누가 그림상 봐도 둔각이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나온 거 보니까 둔각 확실해. 그지? 그럼 둔각이기 때문에 근데 둔각이어도 사인은 플러스지. 그러니까 2, 4분면의 각이면 플러스지. 삼각형 내부에서. 따라서 사인 알파 확인됐고 여기다 자 정리 좀 해주자. 즉 B는 4K 곱하기 사인 알파인데 그 사인 알파에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뭐가 좀 정리가 되겠네. 3분의 8 루트 2 곱하기 K다. B가 딱 정리되고 그럼 여기서 A도 같은 모양으로 정리 좀 해줄까? 2K 곱하기 사인 베타. B 세팅. A 세팅 끝났고 요 식에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겠네. B에다가 이거 집어넣읍시다. 3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 날라가고 8 루트 2 K 는 5 루트 2 곱하기 A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 2K 곱하기 사인 베타. 자, 그럼 식을 보니까 K가 날라가고, 그러니까 K가 나오는 건 아닌데, 사인 베타가 나오네. 자, 루트 2도 약분하고, 양변에 2분의 1 곱해서 8까지 딱 약분해주면, 5 넘어가면 사인 베타 5분의 4 하나 발굴. 사인 베타가 5분의 4 나왔으니 뭐 나머지 코사인 베타 코사인 다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이거 그 유명한 삼각형이 5, 4, 3. 자, 그러나 베타의 각에 대해서 얘 지금 둔각이라고 문제 처음에 2분의 90도보다 크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저거 찾을 때 부호 조심해야 되고. 됐지? 자, 그 다음, 뭐, 일단, 사인 법칙을 대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할 일 막 했는데, 이제 다음에 할 일을 좀 찾아볼까? 보시면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는 거 있지. 지금, ABD. 그 다음 이제 삼각형 ABD 넓이 주어져 있어. 얘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ABD면 요 놈이잖아. ABD면 요 놈이고.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AB 더하기 AB라
구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두 변이야. 이제 여기에서 뭔가 해야 되겠네. 자, 구하라고 하는 거 XY라고 놔주자. 뭔가 해야 될 일이 막 꼭꼭 쌈에 숨겨놓지 않고 어느 정도 좀 티나게 좀 해놓고 있어. 삼각형 넓이 구워줘. 자,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끼인각 사인값 하면 되지. 즉 삼각형 ABD 넓이 바로 식으로 세워줄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베타. 자, 사인 베타 위 알잖아. 5분의 4잖아. 그럼 이거 몇이야? 5분의 4면 약분되고 5분의 2xy라고 정리가 될 거고 이것이 2다 라고 했으니까 xy는 문제 거의 풀어간다. x 더하기 y가 지금 정답인데 xy를 구해.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이제 이거 하나만 잘 찾으면 되는. 어디서 찾을까? 아직 안 쓴 힌트가 있잖아.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는 처음에 써있던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아직 곱빼기도 안 썼거든. 3, 2, 요 길이. 요거. 야, BD 가지고 식 세우면 되겠네. 됐냐? 아래쪽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BD 구할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위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갈겨주면 등식 하나 더 나오겠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끝. 따라서 첫 번째, 저기 아래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BD 기준으로 써줍시다. 야, BD 별 하자. 자, 코사인 법칙, 이거 제곱은 9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따라서 별 제곱은 13에 코사인 알파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더하기 4. 17. 자, 별 길이 제곱 구했어. 다시.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위쪽 뚜껑, 요렇게 된 삼각형 기준으로 동일한 길이를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갈겨보도록 하지. 얘 제곱은, 곱셈 공식 나오겠네. 모양을 보니까, 그지? 그 다음, xy 이미 해결됐고, 코사인 베타 구해야 되네. 둔각인 걸 조심해서 코사인 베타가 일단 삼각형 상으로는 5분의 3이지. 근데 이제 둔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 그대로 집어넣어서 자,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y가 5니까 마이너스 10에 요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5분의 3 곱해주면 플러스 6, 27.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네. 11. 이거 두 개면 좀 구할 수 있죠? 자, 보자. 일단 속도 그래프가 맘먹으면 바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주어져 있지. 4차 함수고 x절편이 세팅이 다 돼 있어.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라 라고 그랬으니, 자, 일단 아니 그려보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보면 뭐 일단 교점이 4개니까 뭐 4차 함수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뭐 일단 뭘 알아내야 되니까 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저러면 안 되지 당연히. 이래 돼버리면 이제 여기 음수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부호만 지금 몇 번 바뀌어.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졸라 많이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렇게 0, 1, A, 2, A가 서로 다 따로 놀면 안 되고 반드시 중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겹치는 근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저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지. 따라서 중근이 되려면 이제 자네들이 약간 후보, 그러니까 A가 1이 되거나 뭐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되는 건 결국 A가 0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딱 세 가지의 후보가 떠올라 줘야 되겠네. 따라서 하나씩 해볼까? A가 그냥 0이 돼서 중근 가져버리면 얘도 0, 얘도 0, 0, 0, 0, 0에서 3중근. 그럼 0에서 3중근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러면 일단 운동 방향은 한 번만 바뀌겠네. 그 다음
A가 1인 경우, A가 1이랑 중근이 되는 경우도 봅시다. 그럼 근이 0, 1, 1,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경우에 근은 0, 1, 1, 2고, 즉 0 관통, 1에서 중근, 2에서 관통, 간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대칭형 그림이지. 그리고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그리고 지금은 뭐 증가 말고 전진, 쉬었다, 전진, 후진이니까 운동 방향은 한 번만 바뀌는 게 맞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1이 될 수도 있어. 2A가 1이 될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A가 2분의 1인 경우가 될 수가 있겠지. A가 2분의 1인 경우, 자 그러면 근이 어떻게 돼? 뭐 헷갈리면 따로 써보던가. A가 2분의 1이면 근이 0이랑 2분의 1이랑 1에서 중근 2번 이렇게 근을 갖는 거지. 따라서 0, 2분의 1, 1에서 중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진하다가 후진하다가 쉬었다가 후진하니까 운동 방향도 한 번만 바뀌고. 됐냐? 뭐가 하는 거야? 2초 동안 위치 야 그림으로 바로 할 수 있네. 2초 동안 위치 변화량 최대인 그림 어느 거야? 위치 변화량이야.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도 있어. 뒤로 가서 멈추면, 내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하다가 쪄져가 멈췄으면 위치 변화량 마이너스야. 당연히 최대란 얘기는 전진만 졸라리 한 얘겠지. 2초 동안 열심히 전진한 이 그래프겠네. 야, 이 정도 14번이면 할만한 거야. 그치? 따라서, 아, 이 그림이구나. 확정. 뭐 하는 거야? 위치 변화량, 그래, 변화량을 구해라. 어차피 전진만 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면적 구하면 이동 거리 이자 위치 변화량이 되겠지. 그러면 속도식 세워주시고.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에서 제곱 t 마이너스 2 요게 속도 최종식이 되겠고, 즉 다시 말해 0부터 2까지 저거 적분해라가 되는 건데, 뭐 이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그림상 이렇게 사차함수가 x좌편 간격이 동일하고 이런 그림이면 대칭형이지, 여기 넓이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왕이면 그럼 계산이 편하게 적분 구간에 1 집어넣는 계산으로 해주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여기 VT는 이거 다 전개해야지. 전개해서 계산 틀리지 않게 잘 해주셔야지. 이 정도 14번이면 할 만한 거 충분히. 일단 빨리 처리할 거 처리하고. 자, 15번은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16번 안에 17번 틀리기만 해봐. 18번 은근 이런 게 틀릴 수도 있어. 이런 건 이제 이런 문제는 딱 틀리면 틀려놓고 뭐라 그래? 실수요. 그게 실수니? 1에서 극소이다. f 프라임 1은 0이다 라는 힌트 준 거고, 극소 값도 알려줬네. f1은 마이너스 2다. 됐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미분을 했겠지.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3a 플러스 b는 0일 것이고, 그럼 문자를 하나 줄 수 있겠네. b를 마이너스 3a로 고칠 거고, 그럼 여기가 3ax 제곱 마이너스 3a가 돼서 3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 부호까지 세밀하게 잘 생각해서 풀었어? 아니면 그냥 양수겠지 뭐 이러고 풀었어? a의 부호를 생각을 해줘야지. A의 부호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 판별을 뭘로 해야 돼? 1에서 극소인 걸로 판별해야지. 1에서 극소인 그림, 이 그림은 감소 증가 감소잖아. 감소 증가 감소, 1에서 극대 나오는 그림이라 얘가 맞는 거고, 그래서 A가 양수. 됐어? 마침 정답인 케이스가 양수라서 분명 이거 생각 안 하고 푼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본 건데, 다 따져서 잘 해야 돼. 저 만약에 1에서 극대이다 그랬으면 이거 반대로 그렸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 19번도 기출 그 3점짜리에서 한번 했었던 거지, 요거. 자, 보자. 일단 상가함수 나와 있으니 주기 확인부터. 주기가 b분의 2파이겠지. 그 다음 그래프 자체는 자연수네. 양수로 확정이라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얘를 중앙선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A일 텐데, A랑 마이너스 A까지 이거를 8-A만큼 들어 올린. 맞아? 됐어? 8-A만큼 들어 올린. 또는 내려간 뭐 이런 얘기일 거야. 근데 가조건을 보면 들어 올려야겠네. 확인. 위에 있대잖아. 그럼 들어 올리려면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중앙선을 항상 내가 체크해 주라 그랬지. 중앙선이 그 들어 올린 만큼이잖아. 이거만큼 올려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애겠네.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A에서 저기 8-A만큼 올라갔을 테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즉 얘가 바로 X축보다 떠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등호까지 포함. 이러면서 일단 뭐 A의 뭐야 이거 마이너스지. 그래서 일단 A 범위까지는 뭐 이렇게 물 흐르듯 잘 찾아주시면 괜찮고. 됐냐? 됐지? 그 다음 9t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죠. 이거 뭐야? X축과의 교점이 있다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면 안 되네. 딱 닿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딱 닿은 경우가 A가 4인 경우겠네. 즉 따라서 A는 4구나까지 확인이 됐으며 저 자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확인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중요하지. 이제 실근 개수가 4개다. 이렇게 교점을 4개만 만들어라 라는 얘기야. 따라서 자 여태까지의 결론을 정리 좀 해봅시다. A는 4가 나왔으며 따라서 fx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4 sin bx 플러스 4. 교점을 4개만 만들어라. x축과 닿는 점을. 구간이 있잖아. 2파이 0부터 2파이 구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려봐야지 뭐. 그러니까 그림은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 알잖아. 4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됐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야. X축이랑 계속 한 번씩 닿으면서 가지. 이거를 딱 4번만 닿게끔 구간을 잘라라 그 얘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이거까지만 딱 들어가고 여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구간 설정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 0부터 0은 여기고요. 0부터 2파이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요 사이에다가 2파이를 갖다 놔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 따라서 님들은 여기랑 여기 좌표만 좀 세팅해 주면 되겠네. 하자. 지워졌네. 주기 아까 몇이었어? 아직 B 값은 모르기 때문에 주기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잘 쓰는 거 알려줬잖아. 주기니까 여기 중앙선 기준으로 여기가 주기야. 여기가 B분의 2파이지. 반씩 잘 갈라 먹으랬잖아. 그럼 여기가 B분의 파이. 뭐 굳이 한 번만 더 갈라보면 여기가 그러면 2B분의 파이. 이럴 때 좀 헷갈린다 싶으면 통분해주면 좋다 그랬어. 그럼 여기를 2B분의 2파이라고 보면 여기는 2B분의 3파이일 거고 2B분의 3파이일 거고 그럼 얘도 2B분의 4파이라고 이렇게 주기가 문자가 그지 같을 때는 통분해보라 그랬어. 통분. 그지? 2B분의 1, 2, 3, 4, 5, 6, 7, 8, 9, 10. 다시. 7, 8, 9, 10, 11.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어차피 주기함수라. 바로 가자. 분자 부분에 더하기 4씩 하면 되네. 요거 15파이겠네. 여기 19파이겠네. 끝났네. 등호는 어디 들어가게? 왼쪽 오른쪽? 아니면 둘 다? 구간 저기도 잘 봐. 여기에 등호가 없어. 잘라서 구멍 뚫어 놓는다는 소리야. 그럼 여긴 붙으면 안 되지. 여기에 붙어버리면 다시 말해 이 파이를 여기서 이렇게 자르겠다는 소린데 그렇게 잘라버리면 자른 다음에 봉합을 안 해. 구멍이야. 그럼 이 근이 빠져버리잖아.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여긴 그래서 들어가도 돼. 어차피 구멍 뚫릴 거라 여기 근에 포함이 안 돼. 1학년 때부터 하던 등호 붙이기.
그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 생긴 가운데 상수에 구하고 싶은 변수가 양옆에 있는 이런 부등식은 원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두 개지, 두 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자연수의 양수 조건 잘 있으니까, 양변에 2b 그냥 곱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양수가 확정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주셔도 괜찮다. 파이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그리고 4b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b의 영역이 잡히겠네. b가 자연수라 그랬으니 이 범위 안에 자연수 4밖에 없죠. b는 4. 끝. 일단 fx가 최고 참계수가 1인 이참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 할 일부터 하자. 먼저 0 집어넣고, 는 빵. 양변 x로 미분하고, 그러니까 g'x가 이제 이참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마 gx는 최고 참계수가 3분의 1이겠지 뭐. 요게 x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저런 거 잘 주워 놓고, 그 다음 요거 뭔 소리야. 자, gx 개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최고 참계수가 3분의 1인 3차함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일단 개형 추측부터 또 해 나가야지. 근데 이제 저 말이 뭐냐, 1에서 뚝 잘라가지고 1의 우측만 바라봤을 때 G4라는 지점보다 모든 그래프가 크다.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그림이면 말이 안 된다. 왜? 네가 1을 어디서 자르든 4라는 지점은 그보다 우측에 잡힐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그 4라는 지점보다 낮은 값이 요만치나 생기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니야. 이 그림일 거고. 대충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4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치? 여기가 4여야 되고, 그럼 1은 이렇게 일자선을 그었을 때 1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서 잘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기 때문에 F4보다 낮은 지점이 생기니까 1이 잘려야 되는 지점도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지. 1이 딱 여기 잠깐만 놓는다면 요 사이에서 1이 이렇게 잘려야 된다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냐? 됐지? 1이 요 사이에서 잘려야, 뭐 예를 들어 여기서 1이 뚝 잘린다던가 했을 때, 그럼 1의 우측 부분을 경계선 포함해서 남겨보면 이렇게 되고, 그때 G4의 값이 전부 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힌트, 이런 거 잘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나와 있는 건 뭐야? 자, 이번엔 이거 뭐 하란 얘기야? 접으란 얘기야. 접으면 여기가 최소래.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즉, 자, 이 gx 그래프에서 접어 올렸을 때 G3이 최소다 그랬어. 즉, 접어 올린다는 얘기는 일단 안 접히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 x축이 이렇게 밑에 있어. 이러면 저렇게 절대값 gx 취해도 저 하얀 부분, 남은 부분이 그대로지, 안 접히지. 그렇게 되면 저 조건 안 만족 안 하지. 왜냐? 3이면 분명히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더 작은 게 있잖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프 상상하면서 유추해내야 되는 거지. 접혀야 돼. 무조건 접혀야 돼. 무조건 x축에서 접혀야 돼. x축이 어디서 접혀야 되지?까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접은 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러니까 안 접히면 몰라도 접히기만 한다면, 이게 만약에 그래프 그림상 접히는 게 확정이야. 그럼 뭐도 확정 나냐 하면 최소도 확정 나. 최소값 몇 대? 근데 그래프가 상상해서 그러니까 접었다는 가정이야. 그지? 지금은 접히는 게 확실하고, 접히면 가장 낮은 지점은 무조건 몇이 돼? x축 위가 되겠지. 안 접히면 모를까? 이거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야. 맞아? 즉 얘가 접힌다라는 근거를 확실히 잡았어. 그럼 최소값은 0이 된다는 얘기고, 자연스럽게
저 G3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단지 이렇게 그림 상상만으로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야. X축이 정확히 여기에 있어야 된다까지 발견을 했다면 이제 4점을 거의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됐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원본 그래프가, 일단 원 자르기 전 그래프. 1은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여기가 3이어야 되고, 여기가 4인. 이런 그림이 딱 나와야만 저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고. 됐나? 됐지? 1은 이제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여기랑 여기부터 잡아볼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여태까지 왔던 힌트들을 보면, 이게 GX 그래프를 그린 거란 말이지. 0에서 X축이래. 그럼 그림상 여기가 0이겠지. 그럼 딱 맞네. 그럼 1이 이제 요쯤에 있을 것이고. 그럼 조건대로 1보다 큰 부분을 남으면 가조건 만족이지. G4 빼고 다 크다 만족. 그 다음 이거를 접어 올렸을 때 나 조건까지 만족 완벽하게 맞는 그림 다 찾은 거야. 그치? 여기까지 찾았으면 끝. 그럼 이제 남은 건 지금 발견한 힌트를 식으로 잘 옮겨 갑시다. 지금 이 그림에서 파란 거는 헷갈리니까 지워줄까? 이런 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중앙선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 우리 그 맨날 철창 치고 빨리 하는 그거 쓰긴 좀 애매하고, 언제나 내가 그래서 그냥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네. 여기 하나는 문자로 딱 잡아줍시다. 그럼 GX 세팅 바로 가자. 아까 찾아놓은 거 써야겠네. 최고 차항계수는 3분의 1이었지. 3분의 1에 X 하나에 3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는 지점 하나 지나가는 게 여기. 그럼 힌트는 뭐야?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게 힌트가 되겠지? 극값 힌트 중에 가장 간편한 게 미분에서 4 집어넣으면 0이다긴 한데, 지금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쓰면 K가 나오겠네. 따라서 요거 미분 잘 해주시고, 요거 미분은 뭐 선택사항 이 정도면 그냥 전개해 버릴까? 아니면 이렇게 요거만 전개해서 요 정도만 전개해 놓고 이것까지 다 전개하기 귀찮으면 뭐 곱미분 때려도 되고, 어차피 4 넣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후 계산은 하시기. 이렇게 구해주시면 K가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K가 5분의 24 뭐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K값 나왔으면 F값까지 잘 거슬러 올라가시면 되겠지. 됐지? F9를 구하란 얘기는 요 관계를 봤을 때 G'9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제 21, 22랑 15번 뭐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 15번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어제 했던 거, 15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일단 얘는 보니까, 그냥 등산해야 되는 경우지. 그지? 첫째 항이 잡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0보다 작다. 부호가 다르다. 뭐 이런 의미가 잡혀 있으니, 얘는 이제 어제랑은 다르게 그냥 올라가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네. 됐나?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주어진 대로 한번, 자, 일단 등산해야 되는 거 확실하지. n에다 1부터 잘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n에다가 1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조건은 그냥 A1의 양수 음수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A1의 K는 자연수로 잡혀 있어서 양수 확정이야. 아직은 그 갈림길이 안 생기지. 양수 확정이라 아래쪽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러면서도 계속 생각이라는 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n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따가 막 대입할 때 이 자리에 써 있는 그 숫자가 여기 들어간다라는 걸 자꾸 이제 하면서 규칙을 머릿속에 그 자리에서 담아야 되는 거야. 매번 하나하나 쓸 수는 없어. 시간이 너무 모자라. 자, 따라서 이러면 이제 A1이 K가 되니까 뭐야? 그냥 A2가 숫자 나와버린다. 됐냐? 한길 확정. 따라서 A2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아직은 한 길이니 언제까지 갈라지는지 규칙 파악도 할 겸 볼까? 자, 이러면 A3고, 이러면 직전항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위쪽 타야 되고, 이러면 A2 더하기
이 n인데 방금 한 대로 여기에 적힌 요 2를 저 n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니까 2 마이너스 k. 자,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왜냐면 세 번째 항이 2 마이너스 k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로 갈린단 말이지. 여기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네. 됐냐? 시작해보겠다. 하나씩 해보자. 자, 이제 잘 이어나가. 어제처럼 그런 그림이 날지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 자리에서 네가 잘 정리해서 해야 되고,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여기 영역에 0인 경우도 포함은 돼 있거든. 맞아? 그러나 지금 이게 0의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 얘네 다 0은 되면 안 돼. 다 0은 되면 안 돼. 0인 경우는 배제해야 돼. 따라서 지금도 K가 2인 경우는 배제할 거며 K 자연수입니다. 자, 하나씩 가볼까?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음수면 위에, 양수면 아래 타야 되잖아. 따라서 하나씩 해볼게요. A3가 음수인 경우부터. 그러니까 원래 등호인데 등호는 이제 안 할 거야. 등호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그대로 식도 잘 정리해주고, 얘가 0보다 작아라. 자, 이러면 K가 2보다 커라. 일단 하나 잘 가져가자.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 바로 넣어줄게. 이제 N4 값이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속도를 올려줘야 돼. N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A4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니까 위에 줄 타야 되지. 그러면 A3.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여기 N에다 넣는 거였지. 플러스 6 마이너스 K. 근데 A3가 2 마이너스 K니까 2 마이너스 K 플러스 6 마이너스 K니까 8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따라서 A4가 네 번째 항이 8 마이너스 2K. 됐지? 그럼 선생님 또 나눠야 되나요? 또 나눠야지. 좀 이렇게 약간 좀 줄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번째 항이 이번에 다시 또 음수인 경우 가봅시다. 네 번째 항이 음수면 8-2K가 0보다 작고, 이러면 이렇게 넘어가주면 K가 4보다 커야 돼. 불가능한가? 아니, 가능해. 2보다 큰 상황에서 4보다 추가로 더 크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이러면 이제 A5는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음수인 경우, 즉 윗길인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A4에다가 저기 N에는 4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라 플러스 8 마이너스 K. 자, 이러면 A 다섯 번째 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8 마이너스 2K 플러스 8 마이너스 K니까 16 마이너스 3K. 다섯 번째 항 왔어. 다섯 번째 항 또 어디까지 해야 돼요? 마지막 같아. 거의 다 왔어, 지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줄을 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가 음수인 경우 다시 한번 가줍시다. 얘가 음수면 16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아야 되며, 그럼 K가 3분의 16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5점 몇 가지 올라왔지. 5점 몇 가지 올라왔지. 자, 이러면 이제 N에다 5를 집어넣어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항까지 찾아봅시다. 이러면 A5에 다섯 번째 항이 음수 위에 거 타야 되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K. 자, 그럼 이제 이거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 26 마이너스 4K가 되지. 따라서 여섯 번째 항이 26 마이너스 4K. 자,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봐야 돼. 이게 우리는 이 네 개의 곱이 음수가 되게 해야 돼. 현재 걸어온 자취는 세 번째 항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로 온 거지.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돼야 되냐? 양수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이제 마지막 조건은 얘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마 여기에서 K의 범위가 이제 드디어 반대로 닫히게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고 나눠주면 4분의 26. 됐냐? 자, 걸어온 발자취 봐. 이거 성립해야 돼. 동시에 이거 성립해야 돼. 교집합이니까 얘가 먹어. 다시 또 이게 성립해야 돼. 교집합이니까 얘가 먹어. 이것까지 성립해야 요래 오는 거니까. 그치? 그럼 3분의 16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가 나오겠네.
K가 자연수라 그랬거든. 이 안에 자연수 있냐? 이게 5점 몇, 이게 5점 몇이고 여기가 몇이야? 4, 8, 4, 4, 6, 6점 몇이니까 아, K는 6. 됐냐? 뭐 구하는 거야? 아니야, K값 구하는 거네. 이거 하나 찾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찾아가고 여태까지 정리한 걸 이제 잘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제랑 정리한 느낌으로 이건 이제 내 스타일의 정리인 거고 이런 걸 너네들이 잘 이렇게 갖고 연습해서 만들어야죠. 각 상황별로 세팅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 A5가 음수인 경우 했어. 그러니까 얘 음수, 얘 음수에 얘 음수했으니까 이번에는 얘 양수인 경우 이러면서 가야지. 그럼 얘가 양수인 경우는 이제 이미 한번 했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 요거의 부등호만 바뀌면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여기에서 K가 결정나지. K 범위가 닫혀버렸어. 즉, 지금 K가 3분의 16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따라오던 자취로 가면 K가 4보다 큰 상황이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면 여기서 K가 결정이 또 나버리. 이게 4보다 크고 5점 몇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5라는 결론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 항은 그냥 공짜로 찾을 수가 있겠지. 자, 여섯 번째 항은 이번에 얘가 양수인 경우라 아래 거 타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인데 지금은 K가 나온 상황. 따라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A5, K가 5니까 잘 거슬러 가야 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K5가 1이에요. K5는 현재 1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어보면 몇이야? 마이너스 14. 즉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4 나왔어. 자,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세 번째 항도 뭐 K 나왔으니까 다 넣어서 찾을 수는 있는데 일단 부호 확인하면 되니까. 음수야. 양수로 왔어. 음수 나왔어. 문제 없지? 문제 없지? 조건 만족이지? 따라서 K는 5도 정답에 포함되겠네. 그리고 다시 리셋. 됐냐? 자,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야? 여기서 갈라질 차례네. 이번엔 네 번째 항이 0보다 큰 경우로 잘 가봅시다. 네 번째 항이 0보다 큰 경우. 이제 요게 반대로 요래 되는 거고. 벌써 여기도 이제 K가 결정 나버리잖아. 왜? 다쳤어? 2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2보다 크고 K가 4보다 작다가 여기서부터는 그냥 대입하면서 찾아주면 되겠네. 세 번째 항이 3이야. 야, 내신 김에 세 번째 항부터 다 찾아볼까? 안 찾아도 되지만 이번엔 찾아볼까? 세 번째 항이 아까 여기 있었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자,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냐? 네 번째 항이 여기서 여기 있구나. 이런 거 자기가 정리한 거 잘 찾아야 돼. 네 번째 항이 여기 있습니다. K 3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은 2. 자, 다섯 번째 항 바로 가보자. 직전 항이 양수기 때문에 아랫길 타야 되고 그러면 네 번째 항 마이너스 8. K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항까지. 여섯 번째 항은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윗라인 타야 되고 그럼 다섯 번째 항에 더하기 10에 K값 마이너스 3이니까 요래되며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2. 결론. 음수. 양수. 음수. 이것도 된다. 됐냐? K는 3까지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한 땀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자, 그 다음, 뭐 남았어? 그렇지? 이제, A3 양수인 경우 하나 남았지. 하나만 하면 되겠고, A3이 양수인 경우도 실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 여기다, 파란색으로 써주도록 할게. 여기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두 번째 경우 갑시다. A3이 0보다 큰 경우. 그럼 이제 아마 K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겠네. 야, 이렇게 되면 자연수기 때문에 이거도 금방 끝나겠네. 이러면 K가 1로 확정이 나지, 그지? 순차적으로 찾아보자. K가 1이면 세 번째 항은 1이 되고 네 번째 항은 양수니까 이제 빨리 가는 거지. 아래쪽 타야 되지.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6. 네 번째 항 마이너스 6.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다시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이제 윗길 타야 돼. A4 플러스 8 마이너스 K. 이러면 1. 맞지?
오케이. 그 다음 6번째 항은 마지막으로 다시 직전항이 양수 나왔으니까 아래로 가서 A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확인.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야, 이거 안 되네. 이거는 곱하면 양수 나오지. 양수 나오지. 안 되네. 답은 이렇게. 21번도 문제 생긴 게 특이해서 N 기출할 때 이거 푼 적 있지? 기억나는 사람 있냐? 문제 해석에 대해서 잘 접근하도록 합시다. 두 곡선이 만나는 얘랑 만나는 X좌표를 FT라고 하자 그랬으니 연립 생각해 줘야지. 즉 지금 문제 해석을 천천히 들어갑시다. 미적분 하는 분들은 이럴 때 좀 익숙할 텐데 이거의 근이 X인데 그 X좌표를 FT라고 이렇게 지금 세팅해 놓은 거야. 문제에서 말한 게 이거야. 됐지? 됐지? 야, 미적분 항상 기억 안 나? 이거 막 이래놓고 이제 이걸 미분하고 X, K 잡고 S 잡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거에 비하면 야, 이 정도 뭐. 대신 당연히 저걸 그리는 건 아닐 거야. 얘는 지금 계산하는 건 아닐 거야. 왜? 그러니까 이 방정식 나왔으니까 방정식을 풀어야 되나? 로그랑 지수가 붙었잖아. 이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때려박아서 찾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식으로서의 계산은 안 된다 그랬어. 됐냐? 아마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제일 크고 해서 그냥 요거의 근, 이 방정식의 근 X가 FT다 라고 그렇게 잡아 놓은 거야. 그리고 이건 뭐 그냥 기억 니은 디귿 OX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그냥 오지선다에서 약간 이제 문제 형식을 바꾸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해보자. 보통 기억이 길잡이지 뭐. 해보면 되잖아. 그런데 파악을 정확히 해야지. F1이 1이다? F1이 1이다? 야, 뭐가 1일 때 뭐가 1이다야? 그건 문제에서 잡아준 걸 봐야지. 문제에서 이렇게 세팅해줬잖아. 다시 말하면 얘가 1이다. 정확하게 해석해줘야지.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 x 저 위에서 말한 저 근이 1임 이라는 뜻인 거야. 그치? 이거는 문제에서 설정해준 대로 잘 가야지. 그냥 이거 보인다고 그냥 F2, FX 어딨지? 막 이런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미적에서는 요거 많이 해서 물론 아닌가? 그래도 헷갈리나? 얘는 t라는 문자가 2일 때 x라는 문자가 2임이라는 힌트가 적혀 있는 거야. 그럼 기억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려면 이걸 넣어보면 되겠네. t에다 1, 자 x에 1 들어가면 요거 진수가 1이라 0이지. 그 다음 t에다 1, x에다 1 넣으면 야 성립 확인 되지. 2도 넣자. 2 마이너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로그 2에 2니까 1. 여기는 2에 2 빼기 2니까 1. 뭐야 1은 1이다. 성립하네. 기억 정답. 그냥 집어넣어서 찾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무슨 힌트를 준 거야?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힌트를 주지. 이거에 근 2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상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집어넣어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기억에서 요 방정식에 근 2개를 준 겁니다. 1하고 2다. 자, 그럼 이제 니은부터는 이제 요놈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해석적인 뭐 계산을 하든 뭘 하든 들어가야 되겠는데 계산은 당연히 아닐 거라 그랬어. 지수 로그가 붙어 있잖아. 그림으로 가야 돼. 그려야 돼. 그럼 그릴 거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왕이면 여기도 t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미지수 t가 들어가 있게 그 두 개를 그냥 둘이서 왔다 갔다 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한쪽에 몰아놓고 그리는 게 좋겠지. 따라서 쟤를 이제 그림으로써 해석할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석 방식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취향. t를 이렇게 넘겨서 이래야 얘는 완벽하게 그리고 요거만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지. 미지수를 한쪽에 몰아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해석을 하려면. 물론 왜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불편한데 일로 넘기면 안 돼요? 미지수 있는 쪽에 마이너스 있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야. 물론 취향인 사람 마음대로 하십시오. 됐냐? 따라서 지금부터 요놈의 그림과 요놈의 그림을 그릴 건데 요놈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잘 되지. 지금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t,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t 이동한 그림인 거지, 그치? 그걸 잘 생각하면서 그려보자. 이건 그림으로 푸는 문제다. 지수와 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서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없어. 그려야 되는 문제고, 항상 말하지만 그려야 되는 문제는 잘 그려야 된다 그랬어. 대충 그리면 안 되고. 따라서 얘부터 잘 그려주자. 얘가 기본 이건데 이제 저거 뭐야, x축 대칭이라 이제 얘가 내려가는 개형일 거 아니야. 넉넉하게 1도 한 요쯤 잡아주고.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잘 하면서 그려봐. 그러니까 일단 얘를 임시로 잠깐 기준선처럼 얘를 잠깐만 그려보자. 얘는 그냥 지수함수 그래프지.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지수 그래프야. 됐냐? 됐지? 여기서 이제 t 값에 따라 뭐가 바뀔 건데, 이제 t 값이 결정 나면 동시에 x와 1, 2 이것도 이제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니은에서 물어본 건 그냥 저기 ft 값, ft의 증가감소를 물어봤지. ft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x좌표의 증가감소를 물어본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 알잖아.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플러스 t만큼 값 쓰면 마이너스 t만큼 가는 요런 식으로, 요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맞아? 요 정도.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라인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됐냐? 그래서 지금 얘 해석을 여기에서 요 직선 하나를 조금, 여기 이왕이면 좀 뭔가 정보가 있는 이 점을 잡고 t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얘가 움직이는 라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어. 요 직선 하나를 상상해. 요 직선의 관계식은 당연히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1 지나가는 요 직선이겠지. 자, 얘를 왜 그린 거야? 요 파란 애가 요 점을 가지고 요렇게 내려간다고 보자고. 됐어? 요 이동이 그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그지? 됐냐? 요 파란색 그래프에 여기를 딱 잡고 여기를 딱 잡아서 요렇게 당겨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자는 얘기인 거지. 됐냐? 그림으로 푸는 문제야. 됐어? 됐지? 얘 잡고 딱딱 내려가고 딱딱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니들이 교점을 봐봐. 그럼 이 상황이면 교점이 여기지. 얘가 좀 내려가면 교점이 여기고, 교점의 이동 경로를 한번 파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빨간색 라인 따라서 이렇게 밀면서 교점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니은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어. 됐나? 교점 좌표, x좌표가 점점 우측으로 가잖아. 됐나? 그냥 그림 상상을 잘 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파란색 그래프가 t 값에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됐지? 교점의 경로 파악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됐어? 즉 t 값이 증가하면 그 교점의 x좌표도 증가한다. 맞고요. 디귿은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t보다 t가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ft, 다시 말해 교점의 x좌표 노란 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노란 점. 여기가 ft들이잖아. 여기가 ft, 여기가 ft, 여기가 ft.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림상 어떻게 위치하는지 알았거든. 이제 우리는 여기 t만 이 그림에서 표현해내면 되거든. t가 도대체 어딜까? 예를 들어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 요거 괜찮겠구만. 만약에 요 파란 그래프가 t만큼 저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왔다. 자, 얘 하나만 봐. 잠시 얘 하나만 봐. 잠시 얘 하나만 봐. 그럼 그림적으로 봤을 때 ft는 여기일 거란 말이야. 맞지? t 어딨냐고. 그림상 위치로 t는 저기구나 하고 찾을 수 있겠어? 아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다. 플러스 t, 마이너스 t 움직인다고 했다. 그럼 요 빨간 그림이라면 여기 기준으로
이만큼이 플러스 t일 거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t일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여기 x좌표가 지금 t인 거 확인되냐? 확인. 이거 하나 됐어? 됐어? 즉 아까 이 빨간 직선을 상상해내는 게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얘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한다? 특정 점 하나를 딱 지정해서 지수함수는 당연히 지정하기 괜찮은 점은 이 점이지. 이런 데 점 잡았다간 뭐 특징도 안 나올 거고, 그지? 여기 잡고 이런 경로로 내려가는구나를 찾아내는 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됐냐? 따라서 지금 이 그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진하게 그린 요 그림이라면 FT는 여기고 그냥 T는 여기기 때문에 FT가 더 큰 거 맞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면 디귿이 정답이고 바뀌는 순간이 있으면 틀리는 건데 있지. 바뀔 때 있지. 지금 여기. 얘는 하얀색과의 교점인 즉 여기가 FT인데 우리가 방금으로 알아낸 게 빨간색과의 교점이 T인 것은 얘가 이번엔 빨간색과 만나는 지점이 여기거든. 여기서 대소관계 바뀌네. 됐냐? 그치? 대소관계가 이렇게 뒤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아스. 이런 것까지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있으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훌륭한 거고 뭐 나쁘지 않은 거야. 아니 선생님 지금 그림을 저기서 저렇게 그리셨는데 혹시 여기 이제 저기 얘인데요.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로그 함수라 1은 지나가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그림이면은 디귿이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요 로그 함수 그래프도 확정이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 확정이고 지금 저기 처음에 베이스로 그렸던 로그 함수도 미지수 하나도 없어. 확정이라 확인 작업 해보면 돼. 1 넣으면 0인 건 당연하고. 나 막말한 거 2 넣어봐. 2 넣으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지. 다시 말하면 2,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얘도 2, 마이너스 1 지나가거든. 어차피 이런 건 교점을 찾아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즉 2, 마이너스 1 로그 함수가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간다는 얘기는 개형상 들어갔다 나온다는 소리밖에 안 되냐. 그지? 이걸로 확실하게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됐나? 됐지? 이런 지금 여기 21번, 22번 푸실 때는 뭐 이제 기술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라고 내가 평소에도 계속 얘기했지. 분명히 이런 문제를 풀 때 중간에 사용된 어떠한 기술 같은 것들이 앞에 뭐 19번, 18번, 12번, 11번에 사용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의미로 풀어주고 있는 거야. 이런 22번, 21번 문제들은. 알겠지? 기술을 최대한 뽑아가. 알겠지? 자, 다음에 얘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해석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그냥 풀만한 그냥 보통의 4점짜리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야. 저거 뭐 구하는 식이냐? 설마 이거 파이로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몰라봐? 아무도? 그럼 좀 문제가 좀 곤란한데? 아니 수트에서 저거 뭐 구하는 식이야? 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그래. 그래. 무슨 뭐 맨날 초성 퀴즈하고. 평균 변화, 야, 이거는 지금 22번의 문제가 아니라 저걸, 평균 변화, 직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식이네를 못 알아보면 그건 좀 쉬운 사전 풀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가져가라고. 됐냐? 이 직선, 두 점의 기울기, 극한 안 취한 거, 그냥 기울기, 평균 변화를 어려운 말로. 그거 구하는 식이잖아. 그럼, 이거 기울기지. 이거 기울기지. 기울기가 0보다 작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작해 나가야지. 아직은 얘가 어려운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관계란 얘기 아니야.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세 실수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자, 그럼 일단 이 fx 3차함수야. 뭐 자세히 그려야 되면 좀 이따 그리는 걸로 하고. x 1, 2, 3 주인공은 1, 2, 3 점 3개 떠다닥 찍어서 저렇게 되게 하려면 저 셋이 어떠한 구간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부터 일단 그림적으로 파악해야지.
예를 들어 x1, 2, 3가 이렇게 나란히 1, 2, 3 잡혀 있으면 가 조건이 돼? 안 되지. 다시 말해 두 직선의 1, 2 고르는 거랑 2, 3 고르는 거랑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부호가 다르게 잡히려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 나란히 있으면 이러면은 기울기 다 양수잖아. 맞아? 그지? 이런 거 평균 변화율로 그림 해석하는 거지, 해석. 맞아? 즉, 저렇게 되려면 그 점대기 3개는 반드시 여기 이렇게 극값이 포함된 지점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잡히거나 해야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x1이 큰지 x2가 큰지 야 그게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됐어? 됐어? 따라서 일단 요 네모 안에 있는 힌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요 구간 할 때 내가 또 항상 평소에 말하던 거 구간이 이렇게 한 문자로 잡혀 있으면 내가 두 가지 확인하라 그랬지. 길이 아니면 중점. 중점은 뭐 아니고 길이가 일정하네. 이게 지금 길이가 1.5라고 쓸게. 길이가 1.5로 딱 한정되어 있는 구간이야. 다시 말하면 저 3차 함수는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는 애고 저 1.5라는 구간 사이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잘리면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x1, 2, 3 잡으면 저거 안 되지. 반드시 여기 그 값이 포함되게 구간을 이런 식으로 좀 구간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거 생각하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됐지? 이런 거 기술 잘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라고. 구간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1.5 이런 식으로 잘려야 되는구나. 아니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됐냐? 그렇게 되는 K 값이 정수고 한 땀 한 땀 세는 것도 잘 세봐야 될 수 있어. 그 값의 곱셈 또한 마이너스 12고 됐냐? 어느 정도 문제 파악을 했으니 이제 한번 그려보자. 마지막 문제지. 실은 fx는 아까부터 애진작에 그릴 수 있었어니? 지금 해석하느라 잠깐 스탑하고 있었던 거지.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사람도 계실 수 있고 일단 뭐 미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미분해도 되고 절편 확인. 뭐 미분이 어렵지 않으니 얘는 뭐 철창 쳐도 되고 뭐 이렇게 미분이 뭐 그렇게 함수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뭐 그냥 미분해서 찾아도 됩니다. 맨날 뭐 무조건 철창을 칠하는 건 아니야. 이래 놓으면 자 일단 그림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게 자 보자. x축 0에서 중근 그 다음 2a. 근데 a에 대한 부호가 안 나와 있네. 그럼 일단 하나씩 가정하면서 해야지. 22번 문제면 당연히 케이스 나누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일단 양수부터 생각하기 쉬운 거부터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의해서 이거 3분의 4a지. 여기가. 됐냐? 이래 놓고 이 구간이 어떻게 잘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게 잘린 경우에 k 값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하나는 확정이 나잖아. k가 몇인 경우는 하나가 확정이 나네. 몇? 여기는 모르는 문자라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고 여기는 0이 확정이잖아. 여기 골짜기 포함하게 만들 수 있는 k 값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때로는 소수로 생각해 1.5라 생각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구간이 이렇게 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잖아. 0이 안 들어가잖아.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딱 0.5까지 해서 여기 포함되지. 0이 되면 이제 다시 빠빠이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맞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0으로 확정이라 k 값이 현재 하나는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어. k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나 있어. 요거 딱 k가 지금 좌측 구간 끝이다. 좌측이야, 좌측. 요거 지금 현재 k-1 하나는 확정. 그럼 따라서 이제 아마 여기에서 k값 몇 개가 더 생각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2이고 정수기 때문에 양수 쪽이잖아.
아마 2개 생각할 수 있고 1개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1개를 생각할 거면 여기서 그냥 한 번에 K가 12가 나와야 되지. K가 1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여기서 생각 잘 해주셔야 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12인 경우만 쏙 들어가야 되거든. 즉 K가 12가 되면 구간이 12부터 13.5야. 이거는 딱 여기가 포함돼야 되고 그 근처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11이면 11부터 12.5야. 얘는 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다시 K가 13인 경우에 13부터 14.5는 벗어나야 되니까 지금 딱 범위가 좁혀서 이거 안 들어가야 되지. 12.5가 여기보단 이쪽에 있어야 돼. 그 다음 요거부터는 포함돼야 되지. 자 12.5가 여기면 12는 일단 이쪽이 확정이고 13.5 이쪽에 잡아줘야 되고 맞아? 그 다음 이때는 벗어나야 되지. 13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즉 가장 좁은 범위 딱 세팅해주면 요 사이야. 얘가 요 사이에 있어야 딱 12인 경우 하나만 딱 만족하고 나머지는 벗어나는 거고 그러면 딱 K값 마이너스 1에 50이니까 하고 성립했나?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쉽게도 이거를 정리해서 A로 해가지고 땅땅 해보면 정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나가리. 아이씨 안 되네. 하나는 안 되네. K값 하나는 안 되네. 2개는 해야 되나 보네. 그럼 2개 될 거면 곱해서 10이 나오려면 이제 후보는 3, 4, 12밖에 없지. 2, 6은 안 돼. 중간에 B잖아. 2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6이 다시 이런 그림상 불가능해. 3, 4야. 자, 그럼 3, 4 두 가지가 꼴인 되게끔 범위 잘 잡아볼 수 있겠어? 3인 경우 쏙 들어가야 되고 4인 경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아마 4가 좀 이렇게 붙어야 될 거고 3이 요쪽. 그럼 3인 경우에 4.5까지 이렇게 들어가줘야 여기 극값 포함되지. 4인 경우에 포함된 게 4가 왼쪽에 있어야 되며 이러면 이제 5.5는 여기. 2개 들어가게 만드는 그림은 요거네. 됐나? 다시 한번 잘 검수해봐. 2면은 2부터 3.5 안 들어가고 3, 4.5 5부터 벗어나고 됐냐? 따라서 이러면 가장 좁게 잡히는 영역은 4랑 4.5 사이네. 당연히 지금 상황은 어디에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꺾인 지점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지. 저거를 해보시면 여기도 정수가 없어. 그럼 이제 뭐야? A가 음수인 경우에 답이 있다는 소리야. 됐어? 하여간 A가 음수인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인데 마지막 문제 하나 남겨놓고 결론은 보여줘야지. A가 음수면 이제 그림이 여기 이 A가 왼쪽 0에서 접하는 그림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잉. A가 음수면 이제 여기가 0, 여기가 2A, 여기가 3분의 4A. 자, 그럼 이번엔 다시 여기 0 근처에서.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1인 경우 하나는 여전히 확정이야. 여긴 변하지 않아. 0 하나 쏙 들어가는 K 범위가 마이너스 1 한 개는 여전히 확정으로 갖고 있고 하나는 안 되지. 아까처럼 12 그거 안 되지. 왜냐면 저 음수 쪽이면 저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12 하나 갖게 만들면 그 곱해서 12가 나와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여기 안에 두 개로 아까처럼 3, 4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확인할 수 있겠어? 음수 쪽이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 K가 마이너스 4면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5지. 소수점 항상 조심. K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5지. 자, 구간 잡히게 잘 세팅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범위 딱 잡아보면 여기서 A 값이 기가 막히게 딱 하나만 나올 겁니다. 됐어? 자, 진짜 요거는 이제 자네들에게 맡기도록 할게. 스포 해도 되나? 그렇게 A 값 구해보면 A 값이 마이너스 2가 하나가 확인이 될 것이고 A 값 나오면 얘도 나오기 때문에 답은 바로 나옵니다. 됐나? 뭐 거의 다 줬으니 저 정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까지.